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손상희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렸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결집을 위해서입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더 나아가서 내가 투표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간 들여서 힘들여서 투표장에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총선을 치름에 있어서,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야, 그거 어차피 진 선거야, 내가 투표해도 소용없다 라는 생각 가지면 투표장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 달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민생토론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다. 그것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 동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생토론회를 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집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결집이 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투표장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역할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열었어요. 어디 가서? 강원도 가서 열었습니다. 강원도 가서. 네. 어제 그리고 실제 각종 정책들을 내놨었는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지금 좌파들이 또 부들부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력산업, 디지털,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또는 우리가 강원도를 많이 가게 되면 대부분이 어떤 걸로 갑니까? 관광으로 많이 갑니다. 관광. 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주력 사업을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바로 이거예요. 333 프로젝트. 이 333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춘천에 기업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제 당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제 당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춘천에다가 기업 혁신파크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 혁신파크가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역대 정부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을 살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자. 자, 그러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이 가야 됩니다. 왜? 기업이 가야지만 일자리가 날 것이고요.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이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정부들은 뭐 했습니까? 기업을 이전하기보다는 정부 부처를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이전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곳에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프라 형성하고 그렇게 지방 소멸을 막아왔던 게 역대 정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거 정부 부처만 이동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 기업들이 지방에 가야지만 그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게 뭡니까? 기업 혁신 파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 지역에 가서 스스로 개발을 하는 것을 기업 혁신 파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련된 정책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기업들에게 지방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혜택 주고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당진과 거제에서 기업 혁신파크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당진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기업 혁신파크 조성하고 있어요. 모빌리티 중심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SK렌터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3천억을 들여가지고요. SK 렌터카 주도로 혁신파크가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그런데 거제, 당진에 이어서 어디도 한다라는 겁니까? 춘천에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춘천에 이런 기업 혁신파크를 선도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국토부에 따르면요. 6조 경제 효과 있대요. 더 나아가서 지금 민간 업체 300곳이 나 여기 입주하고 싶다 라면서 지금 벌써부터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우리 세금을 쓰는 것처럼, 마치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킬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간 주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간들에게 투자를 이끌고 그 민간 투자로서 지방 소멸을 막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춘천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기쁠 수밖에 없죠. 윤석열 정부가 333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업들이 지금 무려 300곳에서 나 춘천 가고 싶다. 나 춘천에서 기업 만들고 싶다. 여기에 건물 짓고 일자리 만들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춘천에 사시는 분들이 기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정책을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제발 받아라. 국민의힘에서. 아니, 이것만큼 좋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몇 차례 냈습니까? 무려 19차례 냈습니다. 그러면 그 19차례 동안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조금씩만 더 띄워줘도, 조금씩만 더 목소리 내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요,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국민의힘이 제발 함께 목소리 내라. 그래야지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결집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결집을 하면 더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 총선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 관련된 채팅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제가 추후에 얘기할 거예요. 추후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태우 변호사님과 관련된 채팅창 조금 자제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내용,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다른 방송들보다 더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전해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먹혀서 그런 겁니다. 이게 먹혀서. 보셨잖아요.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지지율이.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이유 있어요?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 뒷받침을 하기를 해줬어.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어? 없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기로 끌어온 겁니다. 뭘로 통해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홍보해야 된다고요. 이거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향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어제 되게 감동을 받았던 영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6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강원 내에 춘천대첩 기념시설을 건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춘천대첩은요, 6.25 전쟁 초기 남하안은 북한군을 저지하며 한강 방어선을 구축한 전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25와 관련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어제 민생토론에서 밝힌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제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태생으로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진성균입니다. 취임 후 국가유공자를 알뜰하게 살펴주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 보호는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가의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25를 참전했던 저와 전우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으로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을 가장 먼저 경험한 곳이자 최초의 승전을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초기 유일하게 대승을 거두었던 춘천 대첩,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인 백마고지 전투 등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원도에는 보훈 기념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춘천 대첩을 기념하고 춘천 의암공원에 전적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나 시설과 전시물이 노후되어 호국 기념 시설로서의 의미가 날로 퇴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 문제인데요. 저도 뭐 선거 때도 춘천 유세할 때도 제가 춘천 그 대첩 얘기를 했습니다. 육사단이 인민군 정예 2개 사단을 그야말로 무기도 없어서 전차를 갖다가 이 통나무로 타터필드를 막아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지켜진 겁니다. 자유가 지켜진 건데, 그리고 많은 군부대도 있고. 근데 강원도는 안보에 있어서 역할은 충분히 했는데 그 안보의 동전의 양면인 보훈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강원도의 안보와 보훈과 관광이라고 하는 거, 문화관광, 교육관광 이 세 개의 축을 연결을 해서 하여튼 이 보훈 그 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또 배우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서 하여튼 좀 보훈 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걸 좀 관광과 함께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요. 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춘천 대첩이라는 것.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 초기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한강 방어선을 구축한 전투입니다. 네, 이 춘천 대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이고 우리가 반드시 보훈해줘야 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 함께 내준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기념시설까지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결집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세요. 내용이 좋잖아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가치관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이 직접적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선거는 이렇게 치르는 거라고요. 선거는
정책을 통해서 치르는 것이고요.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치르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누구 데리고 오고 운동권 몇 명 데려오고 이게 선거 치르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더 세세하게 전해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거 우리가 알려야죠.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 보고 넘어갈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는 내가 아는 분들이 그 해당 지역에 사신다라면요. 전화 걸어서 알려주세요. 그런 설득 과정 하나하나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총선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좌파들이 지금 엄청 부글부글 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의 내용 좋아요. 실제 먹히고 있습니다. 지지율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한겨레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말해요. 민생토론회도 아니야. 아예 관건토론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건 토론회. 야, 네, 아예 타이틀을 바꿔버리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프레임 짜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게 선거 개입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생 토론회를 관건 토론회라고 지금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경향신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자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각종 정책들은 다 뺀 채 그냥 설악산 케이블카만 딱 부각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어떻게든 폄하하려는 타이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경향신문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자찬하면 안 됩니까? 자찬하면 안 돼요? 아 잘한 거잖아. 왜입니까? 공약을 지킨 건데. 네? 윤석열 당시 후보 강원도 1호 공약이 뭡니까? 설악산 5색 케이블카입니다. 그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제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 설치 허가받았어요. 몇 년 만에? 무려 41년 만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2026년부터 운행이 시작됩니다. 실제 여기 해당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 5색 케이블카 굉장히 크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야?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들이 얼마나 민생 토론회가 자신들의 총선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꽂히고 있는지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야 MBC는 더 심하더라고요. MBC는 아예 뭐까지 하느냐?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아예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참, 진짜 돈 많다. 네, 대통령 민생 토론회 관건선거 소지 48%, 문제없어 42%.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민생 토론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게 이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MBC가 뭐까지 했느냐? 탐사보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민생 토론회 총선 개입 논란 따져보니 이런 식으로 지금 탐사보도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MBC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총선정 민생현장 방문 박근혜 대통령 4회, 문재인 8회, 윤석열 대통령 14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역별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4곳, 문재인 6곳, 윤석열 대통령 10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MBC 주장에 따르면 현장 방문한 횟수, 더 나아가서 지역을 방문한 횟수, 그 횟수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보다 지금 더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총선에 개입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요. 대통령이 국민을 만나러 가는 게 어떻게 관건 선거입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만나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에요? 아니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아니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돈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발표하는 거. 네?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앞서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냐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처럼 돈 뿌린 게 아니잖아.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MBC 이거 얘기 안 해요. 네? 돈 뿌린 것도 비교해줘야지. 아니 지금 MBC는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더 많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을 더 많은 곳을 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식이면요. 이것도 비교해야지. 네? 돈 뿌린 거. 문재인은 뿌리고 윤석열 대통령 안 뿌린 거. 문재인은 포퓰리즘하고 윤석열 대통령 안 한 거. 이거 비교해야죠. 왜 자신들이 유리한 식으로 프레임 짜면서 언론 보도하느냐? 그 말인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 민생 토론회가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총선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무기라는 것을 이 좌파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제 실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 했느냐? 이와 관련돼서 입장 밝혔습니다. 민생 토론회 국민 목소리를 듣는 행사라는 거예요. 네? 실제 아까도 보신 것처럼 국민 목소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민생 토론에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서 민생 토론회를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그 정책의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소상공인분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에 속아서 영업정지 당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내가 소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당했다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뭐 했습니까?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를 향해서 당장 공무원에 조치하라 얘기하니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3시간 만에 조치가 됐어. 3시간 만에. 이게 지금 민생 토론에서 열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를 정책을 만들고 그것이 뭔가를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부처들을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민생 토론회를 중점으로 이게 3시간 만에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직접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국민들이 진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그와 관련해서 그 같은 공간에는 앉아있는 해당 부처 장애들의 명령 내리니까, 지시 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관권 선거야? 이게 어떻게 선거 개입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저렇게 부들부들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어디를 가느냐? 이번에는요, 이 민생 토론회 전남도 간다라는 겁니다. 전남. 자,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가 격전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짰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여기만 지금 민생 토론회 여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래서 총선 개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 밝혔습니다. 민생 토론회 전남 개최 검토하고 있다. 관권 선거와 거리 멀다라는 겁니다. 자, 전남입니다. 전남. 여기가 격전지입니까? 민주당 텃밭이지?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라는 걸 지금 대통령실이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광주시장인 강기정이가 뭐라고 말하냐? 참여 안 한대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광주 전남 공동 개최하면 불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광주만 따로 하고 전남만 따로 하지 왜 이거 공동 개최하냐? 같이 하면 나 불참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에요. 이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 네? 이 얼마나 웃겨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기정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호남에서도 민생 토론회 열어야 된다면서요. 이때 강기정이가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영남, 충청권에만 민생 탐방을 할 게 아니라 광주, 전남에 와서 인공지능 사업과 한국건설 등 지역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광주, 전남, 호남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는 왜 이거 같이 한다니까 공동 개최하면 불참한다 그럽니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 말을. 자, 뭐겠습니까? 지금 강기정이 보더라도 이 민생 토론회가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남에 오면, 호남에 오면, 광주에 오면 그와 관련된 정책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지금
그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민생 토론에 이거 먹힌다. 이거 계속해서 대통령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편을 더 만들고 투표장에 나가게 만든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총선 전략이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이 좋다 그러면요,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것만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